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인수위 비서실장, 아니,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이 검수완박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선인한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투표. 이거 상당히 어때요? 이 상당히 반박 카드로서는 상당히 센 카드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이 경기 일으키는 것만 보면 네. 잘했구나. 핵심의 일격을 꽂아 넣었구나. 네. 민주당이 지금 가드 바짝 올리고 때려봐 우리 180석이야 때려봐 하는데 이 가드 비어있는 복부에 그대로 그냥 한 방을 팍 꽂아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수완박 이거를 막 밀어붙이는데 국민의 뜻을 자꾸 내세우고 참칭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못할 거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이거를 처리해서 끝을 내야 된다. 네. 그런데 진짜 국민의 뜻인지 아닌지는 국민투표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여론조사로도 분명히 반대 의사가 많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계속 국민을 참칭해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 자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명분과 동력이 생기는 거죠. 자, 전 국민 투표해봤는데 투표율 이 정도 나왔고 반대 여론이 만약에 높다 치면 검수완박 이거 이제 법안 통과되고 4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근데 8월 이전에 국민투표 결과 나오면 이거 이대로 시행하는 게 맞아?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라면 다시 재개정안을 내자. 원상복귀시키는 법률을 다시 내자. 이게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YS 때 특정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국민적 반대가 너무 심하자 6개월 만에 원래대로 다시 법안을 또 내서 그냥 백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뜻 앞에서는 후퇴하는 게 정치적 도리인 거죠. 그걸 묻기 위한 절차로 국민투표를 던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 일개 관계자가 중앙회의도 열어보지 않고 된다 안 된다 뭐 위헌이다 하는 건 정말 얼척없는 건방진 행위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당선인이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투표 진행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재외국민 명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투표 카드에 대해서 뭐 여기도 다시 재반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 헌법에 규정된 그 요건에 해당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그 내용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그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어디까지 범위에 들어갈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어때요? 저는 사실 국민투표가 87년 개헌 이후에 한 네.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정책에 관련된 것도 거의 건국 이래로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6번의 네.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전부 거의 유신 때 개헌 네, 87년 이전 거 이렇게 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남발될 거다라는 우려는 저는 좀 맞지 않다. 네. 네, 저도 국민투표가 남발되는 형식의 민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걸 걱정하기에는 너무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찬반 양쪽에서 얘기해왔듯이 개헌의 준하는 네.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올릴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헌법 해석에 의하면은 앞에 이제 예시가 외교, 국방, 통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게 아니냐. 이 검수완박 법안이 네. 예를 들어서 뭐 FTA를 한다거나 통상에 관련된 거라면 국제관계이고 국제사회 속에서의 어떤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외교, 국방, 통일에 같은 층위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건 좀 국내적인 요소가 강하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내린 국민투표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강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 해석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헌법을 따라야 되니까. 네. 근데 헌법 해석에서는 좀 다수 쪽이 그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국민투표를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강행을 하면
그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국민투표법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재외동포들의 이 투표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 불합치니까 언제까지 이 조항을 바꿔라. 네. 라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헌재에서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개정해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이게 2018년 개헌 전국 때도 한번 문제가 됐었죠. 어차피 뭘 해도 국민투표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네. 개헌을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헌안이 설령 국회를 통과를 하더라도 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정치권에 다 책임이 있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헌안이 혹시 올라가거나 이런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려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개정이 안 됐고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파가 된 이후에도 이걸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은 국민투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예, 그게 이제 중앙선관위가 어제 밝힌 내용이기도 그렇죠. 하죠. 선관위가 이게 국민투표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바로 그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가 난 상태다. 이거였죠. 그게 섞어서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있던데 선관위도 이 국민투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쁘다고 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게 아니라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안이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인데 이게 뭐 외교 국방 통일과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 부분이 같은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국가 안위에 관련이 없는 거냐? 누가 이거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검수완박이 잘못되면 강행이 되면 국민들의 이 안전, 신체적인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위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권, 신체 자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수사권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폭넓은 대통령의 재량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법리 해석으로도 적절한 것 아닌가. 물론 남용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투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독재자들이 주로 독재들을 한 역사적인 전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사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이제 뭐 그 법률적인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로남불이나 이중잣대가 네. 나오는데 국민투표에 관련해서 이건 국민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거나 안 하는 게 좋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막 국민투표 한다 그러니까 친민주당 쪽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나쁜 제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김호준도 그러던데. 네. 헌법에 있는 거를 그게 나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한국의 국민투표는 나쁜 스위스 헌법이에요? 보세요. 스위스는 국민투표 엄청 자주 하잖아요. 거의 직접민주제를 많이 예, 채택하고 그래서 있죠. 이제 그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그런 나라도 있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쓰면서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국민투표의 어두운 역사, 군부 독재 시절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 근데 실제로 그랬던 건 사실이고 또 대통령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붙였다. 이러면은 뭐라고 했겠어요? 친민주당 쪽에서. 야, 이게 바로 직접민주주의다. 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오마이뉴스 기사나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국민투표 뭐 군부 독재 운운하는 발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냐면 네. 군부 독재 시절에는 입법권은 사실 정부가 다 가지고 있었죠. 다수당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그러니까 입법 독주를 하면서 국면 전환용으로 국민투표를 던졌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대상이 된 건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최다 득표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의견과는 무관하게 18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야당이 될 곧 야당 민주당이 자기들이 입법 독주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지 옛날에 군부 독재 정권 때처럼 입법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 돌리겠다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과는 상황 자체가
전제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입법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2년 더 해먹는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야당 다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 다 무시해버리고 네.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그냥 은근슬쩍 물타기 하면서 군부 독재 때 했다고 운운하는 오마이뉴스나 김어준이나 정말 이런 사자들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까 뭐 꼼수 3종 세트 얘기를 또 우리가 짚었지만은 국회 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이거 무력화시켰잖아요. 꼼수로. 예? 또 이 필리버스터도 이게 소수 정당한테 마이크를 주겠다라는 제도를 여당이 말이에요. 거대 여당이 자기네들도 껴들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또 무력화시키고 시간 제한도 걸어버리고. 그렇죠. 또 거기다 조기에 종료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로서 인수위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글쎄요, 국민들 이거 자체도 국민들의 판단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판단에 맡겨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투표법이 지금 위헌 헌법 불합치가 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국민투표법을 보면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부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권한을 보면 이런 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도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네. 자체 완결적인 헌법 규정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조력이 있어야 이게 시행이 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법률로 위임된.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법이 있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국민투표는 자체 완결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장혜철 평론가 어디 가는 거예요, 대체? 자, 그래서 국민투표법이 이 헌법 불합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자체 완결적인 헌법 조항에 의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헌재가 그 헌법 불합치를 내린 취지 있잖아요. 제외 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인정해라. 이 취지만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 지방자치 선거 때 이것을 같이 하자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 때 선거임명부가 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외 국민한테 허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외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준다면 헌재가 얘기한 위헌 요소도 제거될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시비가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법 개정 안 하고 명부를 보강하는 쪽으로 가능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좀 알아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법학계 다수설은 네. 법은 개정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할지라도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불복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 또 그 과정에서도 자꾸 잡음이 크면 안 되니까 법은 일단 개정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투표를 하는 안은 반대합니다. 네. 예, 제가 2018년에 민주당이 개헌 밀어붙일 때 예, 그때도 제가 개헌 국민투표를 2018년 지방선거에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는데 지방선거는 사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지 못하게 치러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근데 안 그래도 그 상황에서 거대 이슈로 이걸 덮어버리면 네. 예, 기초의원 선거부터 포함해서 교육감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신경을 쓴다기보다 그냥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문제로 돼가지고 이제 지방 고유의 어떤 의제라든지 이런 게 다 묻혀버린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비용을 아끼자 이런 주장은 저는 좀 쓰레기 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에 필요한 게 있으면 비용을 그건 필수 비용이에요. 네. 비용 아끼려고 같은 날에 해야 된다? 네. 이건 아니라고 보고 너무 좀 수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방어적이다. 네네. 그래서 자신 있으면 치고 나가는 거죠. 가치가 있으면 국민투표를 별도로 그날 따로 하는 것이 네.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거예요. 그 국민투표를 요걸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법안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그렇죠. 폐지하는 거는 국회에만 권한이 그렇죠. 있는 게 한국의 헌정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법안을 폐기하지는 못해요. 네.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지방선거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더 토론해서 한 연말쯤에 하든지 가능하다면 물론 이것도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 안 해줄 것 같아서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 2주 전쯤에 네. 헌법이나 헌법 관련한 논문을 조금 뒤적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가자라는 글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뒤적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모 시사 주간지에 정기 기고하는 칼럼에 국민투표 얘기 전혀 안 나올 때 바로 직전 시점에 지금 국회 현실이 어떤 줄 아냐, 헌재에서 개정하라고 했던 국민투표법 하나 개정 못 해가지고 국민투표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국회다. 그 국회가 검수완박을 함부로 개헌에 준하는 시스템 변화를 함부로 강행하고 있다. 얼마나 우스운 국회냐. 이런 게 이제 칼럼 막판에 마지막 문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기고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자한테 보냈는데 갑자기 인수위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누설됐구만. 해킹 당했나? 네. 그래서 국민투표로, 근데 제가 국민투표로 가자라는 글을 안 썼던 이유는 국민투표법 그 문제 때문에 뭐 내가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 되겠지. 네,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접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국민투표를 고려하는 거에 대해 그것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지방선거 때 붙인다 이런 건 반대를 했지만 갈 만한 사안이라고는 보는데 저는 좀 비판을 해야 될 것이 진작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진작에 예, 조금 더 빨리. 더 빨리. 예, 국민투표 얘기를 더 빨리 그리고 합의하기 전에. 예, 합의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합의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네, 합의 권성동 그 박홍근 합의 전에 전에 인수위나 당선인이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